오늘 해독 그 첫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해독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해독이라는 말 자체가 독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독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독소가 있다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믿어지셔요? 저는 사실 예전에 제 몸 안에 독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알 수도 없었고, 뭐 믿지도 않았어요. 전혀 사실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럼 우리 몸 안에는 독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독소는 무엇일까? 우리 이 부분에서 여러분 독소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소는 신체 해로운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생겼고, 어때요? 모양이 아주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독소는요,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독소뿐 아니라 우리 왜 집에서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똑같이 독소는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쌓여서 그게 염증이 돼요. 즉,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나는 장비도 안 해.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나름 좋은 음식만 먹는데 독소가 들어와 쌓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독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독소는요, 먼저 우리 음식 먹잖아요. 음식을 우리는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우리 대사하는데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산물도 역시 독소입니다. 그리고 당 독소도 들어보셨죠? 당과 그 이외의 음식을 먹어도 이게 독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또한 독소이고 활성산소, 산화지방 이런 것들 모두 다 독소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인한 독소도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주위에 곰팡이도 있죠. 화장실, 우리 식품, 그리고 우리 몸속 세균, 바이러스, 이런 면역 모든 것도 알고 봤더니 독소라고 합니다. 신경 독소도 있다고 해요. 신경 퇴행화 및 대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우리 활성산소 알고 계시죠? 그것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소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아침에 사실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미세먼지의 그 좋음 나쁨을 보거든요. 이제 환기시키려고. 그래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오염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숨 쉬는데 눈, 코, 기관지를 모두 다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눈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는 비염, 기관지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와서 염증, 병을 일으키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조금 그림이 무섭죠? 무서움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지방이나 근육, 뼈, 뇌, 간 등의 곳곳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저장되냐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독소들은요, 지방이랑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게 되면 염증 수치가 증가해서 우리가 계속 아프고 피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 독소 다 끝나면 좋거든요. 그런데 볼게요. 요거. 혹시 피부 우리 다리나 몸속에 요거 알고 계시죠? 셀룰라이트. 이것도 또한 염증이 아니 그냥 내 몸이 하나 그냥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셀룰라이트도요.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서 피부 아래에 덩어리진 지방 퇴적물이래요. 이것 또한 염증이래요. 자, 그다음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어린아이들 우리 가습기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씻죠? 살균제, 치아, 이 닦아줘야 되죠. 양치질 하죠? 그 안에 합성연마제와 계면활성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씻고 바르고 하는 이 제품에도 바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 몸속에는
부분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생식계, 내분비샘, 혈액생성계, 간, 폐, 면역계로 들어가서 각종 염증과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화학물질로 우선 중성 들어가게 되면요. 환경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보다는요, 지방과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흡수되어서 몸속에 많이, 그리고 아주 오래 남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독이 있지만 경피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 바르는 게 위험하다는 이유가 우리 피부는 해독되는 기간이 없잖아요.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는 혈관에 직접 침투해서 그 독성이 90% 이상 체내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하고 방어하지 못하면 이 독성 물질은 혈류에 남은 채로 심장 운동에 구석구석구석에 배달되는 셈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심장에서 심장까지 이렇게 피가 우리 한 바퀴 돌잖아요. 돌아서 오잖아요. 그게 몇 초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25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엄청 빠르죠? 우리 그 몸속에 흐르는 모든 각종 몸으로 흘려준 그 혈액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쁜 걸 흡수하거나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결국에 우리 온 몸에 돌아가는 데는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무섭죠? 잠시 영상 하나 보실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영상 보셨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아까 보시면 잠깐 들어간 것처럼 독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독소들이 몸에 쌓이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소 우리는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독소 숨쉬어도 여러분 우리는 독소가 나와요. 그걸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숨만 쉬어도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숨을 쉬어도 독소를 그냥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장내 우리 몸 안에 유해기한 독소가 또 쌓이게 되는 거겠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독소가 있습니다.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는데요. 오염된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저는 사실 예전에 너무 그 미세먼지 어플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자세히 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왜 뭐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약 부분은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야채 많이 먹어라, 과일 먹어라 하잖아요. 그 안에 농약이 있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환경 독소, 그리고 음식물 결합에 의한 독소, 당 독소 부분,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는 거에 독소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다행히 우리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과 불규칙한 습관으로 인해 쌓이는데요. 새끼 우리 모두 다 챙겨 먹으면 좋은데 요즘 학생들 또는 MZ 2030 모두 바쁘고 불규칙한 그 회사 생활로 인해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굶었다가 먹으면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못 먹게 되거나 하면은 우리 몸속 안에서도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또한 혈당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부분과 또 늦은 수면 시간으로 인해서 몸속이 어느 정도 씌워주고 그다음에 해독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 배설계 부분 때문인데요. 어, 독소가 쌓이거나 이러면은요, 그 장에 있는, 수건같이 이렇게 돌돌돌 생겼거든요. 그 음목이 떠 이렇게 조금씩 분리가 돼서 그 사이로 독소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장 점막이 약해져서 독소나 유해 물질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인데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대변, 소변으로만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다시 재흡수되어서 더 독한 독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는 경우에도 독소가 몸에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인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요. 우선, 활성산소와 독소들이 세포를 공격하죠.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염증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힘이 없고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아픈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건강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프게 되고 또 뭐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피곤하게 되고 망상염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에 저하가 생기고요. 또 대사 기능 저하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세포가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 그다음 흡수되고 배설시키는 모든 과정이 잘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각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 지방간, 콜레스테롤 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로 인해 당뇨를 낮추기 위해서 병원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또 우리 필요한 영양소 부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겨나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 비만 특히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막으로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붓기로 인한 비만도 우리가 사실은 살이 찌는 게 붓기로 인한 거니까요. 그래서 대사가 잘 되어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이 저하돼서 더욱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 영양에도 미치게 되는데요. 일부 독소들은요,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독소 같은 경우가 폐에도 간에도 잘 들어가기도 하지만 뇌에도 들어가서 우리 치매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뇌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독소들이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마시고 있는 것들이 나의 몸 안에 쌓여서 내가 그래서 피곤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게 잘 내가 대사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있는 게 커피가 보이잖아요. 여기를 우리를 오른쪽에 있는 이 물처럼, 색소 있는 물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이 커피를 가장 깨끗하고 또 빠르게 맑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속적으로 물을 붓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시 비우고 다시 새로운 거 넣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해독이란 바로 이게, 이 안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을 넣어주는 것보다 완전히 비우고 새로운 걸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바로 이걸 해주는 걸 우리는 해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해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독이란 우리 몸속에 독소들이 쌓인 모든 해로운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그리고 그 유해 물질을 배출을 했죠. 그러면 이 몸의 기능,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간은 간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폐는 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의 관절은 관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돌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면 건강한 몸은 기본이고요.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해독입니다. 그래서 해독은 그냥 우리가 1년에 1에서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술 마셔도 독소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주 하면 좋긴 하지만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줘야 그 안에 다시 우리 몸속에 영양분을 채우는 게 쉽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은요. 면역 시스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면역이 시스템이 올라가면요, 우리 아프지도 않고요, 피곤하지 않고요, 활력이 되기 시작이 돼요. 면역 시스템이 몸이 독소로 쌓인 상태에서 면역을 올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먼저 해독을 한 후에 면역 올리는 건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사 기능 말씀드렸죠. 대사 기능이 순환이 상승이 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계 그쪽도 소통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셀럽비 파티가 있었는데요. 피부가 저희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그 파티에서 또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역시 피부도 개선이 되고요. 그로 인해 영노화까지 가능한 게 바로 해독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독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비만 있는 사람, 여기 한번 보세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피곤하다. 만성 피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침 일어나면 부어요 하시는 분들.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계신 분들. 그리고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생리통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피부, 기미, 뾰루지, 피부 탄력 저하, 세포가 노화, 당뇨, 동맥경화, 간 기능 저하, 중풍 전조증, 그리고 산후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피곤하고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해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몸속 독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가 7가지 탑10로 제가 탑7을 가져와 봤거든요. 지속적으로 내 몸이 조금 피로하다. 내가 과체중이다. 저체중이다 하시는 분들, 또한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 수석한 피부, 또는 내가 입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다, 소화 불량이다, 숙면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해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아마 건강의 스위치가 켜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해독 같은 경우에는 피 같은 경우 한 번씩 씻어내면 몸 안에 독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초 만에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한 바퀴 돌듯이 내 몸속을 만약에 깨끗하게 비운다고 하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몸속에 깨끗하게 비우고 좋은 영양소가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25초 만에 우리 몸속에 각종 각세포로 다 넣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해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양은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면역 체계도 같이 올려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해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연이 보이지 않아서. 자, 해독에 관련된 책들은요, 사실상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클린 하우클린에서 저희 남편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책을 읽어보더니 해도 필요하겠다. 꼭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위 기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하다가 끝까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먼저 위 기능을 개선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먼저 시작했을 경우, 저희 남편은 이제 조금 더 끝까지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조금 더 몸이 가뿐해졌다. 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5일 정도 해독을 하셨는데, 저보다는 좀 경험이 많으시죠. 그걸 하고 나니,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몸이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하신 분 이후부터는 얼굴색이 사실은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독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쌓여있는 것들을 완전히 배출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옆에 글을 읽어보면은요.
뭐냐면요. 독소로 인한 우리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되어버린 이 세포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주는 건강 마법의 지팡이라고 와이글린 하우클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 몸 안에서는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요, 그 지방이 같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면역이나 이런 부분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배출된 이후에 면역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진짜 건강은 나의 모든 세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회사라든지 뭐 집안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일이 삐걱거리거나 어긋날 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들도 사실 우리 60쪽에서 100쪽 이상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해독인데 그걸 해주면 정말 우리 몸은 똑똑하잖아요, 사실. 이 해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똑똑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합니다. 어, 이 해독으로 인해서 지금 짧은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독소가 쌓이고 그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각자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출해 줘야 된다. 그 배출을 해주는 방법은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실 거죠. 시즌이 시작되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해독이 너무 필요하구나. 내 몸을 깨끗이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